네, 정치 시그널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픽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지역에서 열심히 좀 활동 중이시잖아요. 오늘 좀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십니까? 어제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당 상황이 좀 워낙 그 심각하기도 하고 총선 앞두고 약간의 조금 이제 굴곡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전현직 지도부에게 좀 듣는 컨셉으로 오늘 모셔봤는데요. 일단은 좀 이 얘기부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일단 패인을 어떻게 볼 거냐를 두고도 약간의 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이제 강하게만 나가는 것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제 강서는 원래 험지였기 때문에 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그냥 되게 원론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더 중요한 이제 패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뭐 분석 다 하셨네요. 예,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따져 보면 승인이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 패인이 뭐냐 그런다면 예. 저는 승인이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 이길 수 있는 요인이 별로 네. 없었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네. 17% 차이는 글쎄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파도가 17m 정도로 거의 노도 네. 분노한 파도 예. 노도 수준으로 저는 봅니다. 아, 그런데 17% 포인트라는 그런데 것이 바다는 항상 그렇게 노도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지나면 또 다시 잔잔한 바다고 다시 또 거기서 평온하게 네. 일상생활을 어부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또 선거는 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털끝만큼도 잘해서 네. 민주당한테 승인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되돌아보고 변하면 또 그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고 또 내년에 큰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선거를 위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진 선거는 진 선거고 다시 되돌아보고 변하면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노도의 비유를 해주셨고 파도는 또 잔잔해진다 말씀해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도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했고 뭔가 변화하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어제 일단은 그 당내 인선 추가 인선이 발표가 돼서 지도부가 좀 새롭게 꾸려지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너무 영남 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수도권 선거 져서 수도권 위기론 때문에 뭔가 새로 꾸려졌는데 좀 그런 고민이 있었느냐. 뭐 이런 비판도 계속 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인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 국민의힘이 진짜 크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어떻게 보면 건더기가 상해 있어요. 건더기가 상해 있기 때문에 상하지 않은 건더기가 옆에 있어도 거기에 국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거의 정말 국그릇을 가는 심정으로 크게 변하지 않으면 뭐 100번을 당직 개편을 해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건더기가 상해 있으면 국그릇을 갈아야 된다. 그럴 정도로 예. 큰 대변화와 변혁을 각오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저런 정말 너무너무 이례적인 저런 민심의 예.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국그릇을 가는 심정으로 다 바꾼다는 심정으로 근본 개혁,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각오로 나서지 않는 한은 절대로 뭐 당직 개편 네. 그런 식으로 벌레 먹은 이파리 몇 개씩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정치가 서로를 향한 이제 혐오만 남고 극단으로만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만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뭐 정치에 대해서 무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뭔가 제대로 된 해법도 못 주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만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국그릇까지 바꾼다는 게 좀 가장 거기에서 좀 1순위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랄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야당 때든 예. 우리가 여당 때든 그래도 무엇을 하려는가가 있었었는데 지금 봐보면 네. 지금의 여당, 지금의 국민의 힘을 봐보면 무엇을 하려는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고정 지지층, 고정 지지층들을 흥분시켜 가지고 고정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은 선거를 하려고 해요. 그게 39%예요. 팍팍 긁어도 39에서 40%는 나와요. 저는 지지할 사람들 고정 지지층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예. 고정 지지층의 지지는 확실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차이가 나는 것은 예. 중도. 네. 이 중도가 저는 한 20%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도 사람들이 이번에 중도를 끌어안고 중도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거죠. 중도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습니까? 고정 지지층들은 예. 저런 식으로 당대표가 가서 날마다 파고 살지 않아도 고정 지지층들은 찍어요. 이 중도층들은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들의 삶, 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데 네. 우리 아들, 딸들과 조카들 또 우리의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당이 집권 여당이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집권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당이 국민의 힘이 보여준 것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단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소통 강화 이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당정 소통도 마찬가지고 국민과 소통해라 뭐 현장 소통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그 수직적인 당청 관계에서 좀 그거를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거니까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가져가야 맞는 겁니까?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습니까? 네. 예.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그리고 정 그리고 용산 네. 대통령 비서실 그냥 청와대를 나왔으니까 용산이라고 합시다. 네. 당정용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여권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대통령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정부 내각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당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당이 못하면 대통령이 못하면 내각이 잘못하면 결국 여권 전체가 못하는 것이 돼요. 네. 어느 한쪽만 돼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다면 당정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로 가서는 안 되고 네. 여권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예. 권력을 줘서 책임을 맡겼다고 한다면 이 여권이 하나로 가야 돼요. 하나로 가기 위한 것은 하나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는 것이 뭐냐? 회의예요. 그러면은 당하고 정부 간에 당하고 정부 간에 끊임없이 당정 회의를 해야 되고 예. 당하고 또 말하자면 대통령실하고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당용 간에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고. 당정용이 네.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돼요. 아침에도 5군데서 7군데서
그리고 오전에도 6군데에서 7군데서 오후에도 저녁에 밤 늦게까지도 예. 최소한도 하루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야? 20군데 이상은 오늘 또 가동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당 정용이 서로 회의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의과대학을 뭐 더 의과대 정원을 더 넓힌다. 예. 아니면은 뭐 오염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내년 예산에서 아까처럼 R&D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회의해갖고 될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당정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네. 실국자들과 수석 전문위원들과 또 차관보들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국장이라든가 청와대 행정관들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타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장 차관들하고 당의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나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차관들하고 장관들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주례 회동을 통해서라도 또 이 격주 회동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서로 대화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아까처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와 그리고 당대표가 항상 고위급 회담을 한 달에 서너 번씩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정책을 구체화해갖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오후부터 바로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그때는 국회 같은 정당이 여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해주고 해명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당정용회의고 이 당정용회의를 당장에 해야 돼요. 네. 대통령부터 당대표가 만나는 아까 주례회동이나 격주회동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만나는 고위급 회담부터 장관과 또 상임위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또 청와대의 수석들이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회의부터 실무회담까지를 네. 하루에 최소한도 20분 이상씩은 곳곳에서 회의가 벌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미흡하고 약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데 되는 선택이 아니라 여권이 같이 살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횟수도 부족하고 횟수가 부족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죠. 무슨 거의 횟수가 하지 않고. 네. 부족해요. 거의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셔도 해당 부처에서 이것에는 후속 조치가 바로 이어져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당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완전히 당정 용이 한 예. 일체감을 갖고 일체감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네. 특히 대통령실이나 중앙부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100%가 찬성하고 좋아하는 정책이 없다고요. 네. 이해를 못해서도 그렇고 예. 또는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회의원들이에요.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예. 당이에요. 네. 그러면 당은 현장에서 거의 야당 수준으로 귀를 열고 들었다가 야당은 그걸 비판을 하고 예. 여당은 그걸 정책으로 만들고 네.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이 된다고. 정부 부처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하고 네. 여당은 야당과의 대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현장에 들어가서 일반 국민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모아갖고 대통령 발표를 하고 이런 게 쌓여 있을 때게 업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도를 하게 되면 네. 저렇게 진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야당한테 무슨 선거에 지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 야당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것이 없고 네. 다 핑계만 대요. 여당은. 무슨 뭐 우리는 뭐 홍보 수단이 잘못됐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서로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탓을 하기 전에 아까 여당이 예.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이런 관계 또는 이런 시스템을 복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게 당이에요. 또 정부를 또 그런 식으로 회의장에 나오게 만들고 예. 하는 것도 여당의 능력이고 음. 오면 오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당이 해갖고는 뭐 여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러면은 지금 정답이 있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어제 대통령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당과도 정책 소통을 좀 강화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굴러가고 있는 당정 협의회들이 꽤 많지만 실제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그 논의였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소통 강화하라고 한 것은 뭔가 맞는 해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아주 굉장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말씀을 하셨고 이제 당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분명하게 소통을 해라, 정책 소통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서 하나하나 초등학교 1학년한테 옷 입히는 것까지 그런 거 다 지도해 주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합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이 주도가 돼 가지고 예. 이런 당정용 회의를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해야죠. 하나를 가지고 네. 얼마 국민들은 발 뻗고 자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감이 있어도 못한다. 국감 끝나고 한다. 새벽에는 아침에는 회의를 못합니까? 저녁에는 또 회의를 못합니까? 또 네. 짬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당이 이제 명색이 집권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당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여당 역할. 여당과 야당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야당은 집권에 실패를 했어요. 네.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내걸었던 약속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격과 비판과 계속 허들을 설치를 해서 장애물을 설치를 해서 가로막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야당 때도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 야당도 다 그렇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갖고 그 정책을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함께 같이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져서 말하자면 집권을 하게 했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과 함께 그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것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가지고 같이 야당처럼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여당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얼마든지 비공개적인 그런 토론과 회의는 이루어질지라도 대외적으로는 여권이라고 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는 일단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여당이 같이 그걸 꼭 실천해 옮기는데 어떤 것은 입법으로 어떤 건 예산으로 그리고 어떤 건 정책으로 어떤 건 설명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당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집권을 하는 것이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여당 따로 대통령 따로 그 다음에 정부 따로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 지지층들을 흥분시키는 것, 고정 지지층들을 완전히 결집하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완전히 그냥 백전백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그런 점이 굉장히 강했어요. 엄연한 중도가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다고요. 시끄러운 개딸들이나 시끄러운 극우와 같은 그런 소수만 의존해갖고 그 사람들만 결집시켜갖고 다시 집권할 생각을 한다. 내년 총선에 이길 생각을 한다. 연목구어예요. 연목구어다. 이 질문을 그래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저희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여러 차례 이제 거치면서 물론 대표님도 호남에서 재선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 분명히 이제 뭐 호남에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호남 민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영남에만 좀 집착하고 지지자만 바라볼 게 아니고. 뭔가 정치 구도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벽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노력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때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정권이 출범하고 이 지도부가 이제 꾸려지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호남을 향한 이제 구애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물거품이 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원님은 뭐 현장에서 많이 민심을 느끼실 것 같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호남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고 호남 민심이 대변이 됩니까? 예.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것은 호남의 민심이나 또 호남에 대한 접근을 예. 누구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노력 갖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40여 년 동안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네. 32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싹쓸이, 28년 동안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싹쓸이가 이루어진 지역에 누구 몇 사람의 노력과 몇 가지의 네. 그러한 사탕 발림으로 예.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남은 아직 멀었고 또 지금 호남의 민심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을 포함한 지금의 여권 세력들은 호남에 대해서요 포기해야 됩니다. 호남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네. 뭐라고 교원 영색을 하고 뭐라고 가서 쇼를 해도 그것은 그냥 선거에 이겨야만이 민심이 호남에 다가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늘상 해왔던 식으로 해갖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진심으로 호남 포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전국 정당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꿈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을 포기하고 후보가 안 나오면 내버려 둬버리고 후보가 나가도 몇 퍼센트 얻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원도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호남이 지금 가장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라 생각지도 않고 뭐 대표 경선 때나 최고위원 경선 때나 가서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의 호남에 접근을 해갖고 호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내년에 호남에서 출마하면 29년째 출마를 하는 사람이고 네. 호남에서 부대껴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호남에 대해서 누구도 간단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예. 전국 정당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 포기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진심되고 진실된 자세를 가져야지 네. 입으로 말로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호남 포기를 포기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시기에 약간 당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쓴소리 해주셨고 좀 약이 될 만한 얘기 해주셨고 민주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야당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여당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공격 말고 실제로 비전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번 보궐선거 하나 이겼는데 거의 선거를 다 이긴 것 같은 뭐 그런 것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거의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대 야당 의석수를 좀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이제 약간 이게 뭐 민심에 좀 끝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대표님이 보기에 지금 야당은 야당 역할을 넘어서서 뭐 좀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야당 역할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예. 백현동이나 네. 또 뭐 있죠? 위중교사 혐의 또 쌍방울- 위례도시나 예. 이런 문제가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호남 사람들하고 관련 있는 일입니까? 호남 사람들이 위례 조치에 대해서 대장동 조치에 대해서 백현동 조치에 대해서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말하자면은 어떤 안전이다, 안보다, 행복이다 이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순전히 완전히 그냥 자연인 이재명, 예. 말하자면 성남시장 이재명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또 무슨 아까처럼 뭐 법원에 관련된 변호사 무슨 뭐 대납이네 뭐나 그러니까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그 의혹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미래나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이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호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일입니까? 또 그 말고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안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금 문제나 이런 부분만 같아도 그게 도대체 일반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온통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그게 국민들의 무슨 안위와 대한민국 정치나 민주 발전과 관련된 일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들 커버하고 얘기하고 프랭카드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저는요 네. 정말 이 민주당은 지금 야당으로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고 네. 있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그런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은 지금 맡겨줬으니까 맡겨진 권한을 가지고 네. 지금 국민들에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한테 맡겼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쪽으로 변하면요 내년 총선 압승할 수 있습니다. 압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우선 상대가 예. 저런 식으로 늪에 빠져 있는데 이재명 늪에 빠져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다 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그 많은 세월과 시간과 힘을 다 쏟아붓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